여기 보고 하나요? 여기 보시고 배우는 그리고 두 분이서 얘기하실 때는 센터 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현민입니다. 배우 특별전 스웨긴 라이크 두나 스페셜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옆에 이 특별전의 주인공인 배두나 배우님이 나와 계십니다. 일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배두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무관중으로 이렇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쑥스러운 것도 있고 생방송이다 보니 배두나 배우님도 약간 긴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저만 되는 줄 알았는데 배우님처럼 이렇게 경력이 많은, 경험이 많은 대배우님도 생방송이 떨리신지. 네. 저희는 그 배우들은 기본적으로 녹화하잖아요. 저희는 세트에서 다 녹화하고 생방이라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극할 때는 생방이겠죠. 근데 그래서 좀 떨리네요. NG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NG를 내더라도 네, 생방송이니까 다 이해해 주실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온라인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다 배두나 배우님의 팬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여성영화제가 매년 배우 특별전을 하는 것은 아닌데 올해는 특별히 배두나 배우님의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로부터 배우 특별전이 열린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말 솔직하게 저는 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좀 내가 그럴 만한 지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의 기준치나 저의 이상이 너무 높은 걸 수 있는데 저는 아직 어떤 특별전을 할 만한 그런 필모를 다 이렇게 채워놨는지 그럴 만큼 그리고 특별전이라는 건 사실은 약간 어떤 그 영화계에서나 아니면 관객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고 어떤 그 경력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어떤 존중받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자신은 저를 아직도 나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부끄럽고 해도 되나? 이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근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이렇게 지난 20년 동안 제가 그 자랑스러워하고 예쁘다고 생각한 저의 필모그래피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게 극장에서 틀어주신 여성영화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는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단순히 인사치레나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두나 배우님의 행보는 사실은 당연히 현재 진행형이고 하지만 저희 이번 영화제 기조가 슬로건이 돌보다 돌아보다인데 저는 그 슬로건과도 굉장히 맞닿는 행보를 보이고 계신 배우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올해 저희 영화제에서 고양이를 부탁해 20주년 특별전도 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배우님한테 이 특별전 제목을 지어놓고 막 비밀에 붙이면서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제목이 스웨긴 라이크 두나인데 제가 이 제목을 지은 이유도 배우님은 쉽게 규정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누구와도 닮지 않은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와 지형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항해 중인 모험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초연하고
어떻게 보면 또 무심해 보이는 그런 발걸음을 담고 싶어서 Swaggin' like Duna라고 지었고 사실은 생략된 문장은 나도 그렇게 걸어가고 싶다도 있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김현민 프로그래머를 뵀을 때 굉장히 자랑하셨어요. 지금은 아직은 비밀이지만 이 슬로건, 배두나 특별전의 슬로건이 굉장히 멋있다, 자신 있다, 나중에 짠 하고 공개해 주실 거라고 하셔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Swaggin' like Duna라고 이제 저도 인터넷으로 봤던 것 같아요. 아닌가? 하여튼 어떻게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깊은 뜻은 모르고 저는 사실 그 어떤 뽐내거나 그 스웨깅하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행보를 위해서 그거를 굉장히 의식적으로 깨뜨리는 편이거든요. 저 절대로 이 순간을 지금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해서 뭐 어디 뭐 일본 영화에 진출했다거나 뭐 미국 영화에 진출했다거나 이런 것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어떤 새로운 장르를 제가 밟아봤다거나 이런 것을 뽐내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 그게 저 자신한테 어떤 굴레같이 될까봐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걸 막을까봐 굉장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슬로건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무심하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무심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흥분하거나 제가 그 어떤 내 자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정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힘이 그거거든요. 계속 제 자신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그런 슬로건인 것 같아서 좀 부쑥스럽지만 멋있다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깊게 또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뿌듯하고요. 저는 그런 모든 태도를 포함한 것이 진짜 배두나 배우님만의 스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드러나지 않지만 드러나고 있는 존재감도 그렇고요. 이번에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배두나라고 떠요. 그만큼 지금 저희 영화제 관객분들이, 영화 팬들이 배두나 님의 행보를 그리고 그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요. 뭐 고양이를 부탁해도 20초 만에 막 매진이 됐고 복수는 나의 것 같은 영화도 금방 매진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배두나 배우님 특별전을 위해서 만든 굿즈도 빠르게 매진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매진되세요? 아마 다행이다. 저희가 배두나 배우님 것만큼은 챙겨놨을 겁니다. 아 다행이다. 저도 그런 굿즈는 제가 직접 사는 편인데 제가 네. 이번에 놓쳤어요. 그래서 사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너무나 빠르게 빛의 속도로 매진이 되기 때문에. 몇 개 안 만드신 거 아니고요? 아니, 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영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배두나 배우님은 이런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을 체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고양이를 부탁해는 왠지 빠르게 매진이 될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20주년이기도 하고 또 리마스터링 돼서 디지털 리마스터링이 돼서 뭔가 더 기대감을 주는 그런 특별 상영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영화가. 근데 저 자신은 배우로서는 정말 어떤 대중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랑이나 관심을 제가 많이 접하거나 이래 보지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영화 배우들이 다 그렇죠. 사실 세트에 숨어서 촬영하고 이게 개봉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비밀로 붙였다가 짠 하고 나타나는 그 시사회 하루 그때 느끼고 그리고 뭐 리뷰를 보긴 하지만 사실 저는 리뷰를 많이 보는 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 나름대로 해석하고 즐기십시오. 저는 이제 개봉을 하고 나면은 약간 그 자리를 살짝 떠나는 편이어서 소임을 다한 것처럼. 네,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그 좀 많이 접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어떤 뭐 대중적인 인기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고 저는 그냥 연기를 하고 캐스팅이 되고 연기를 하고 영화를 찍는 그런 직업인?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항상. 사실 저는 배우 본인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영화인들 그리고 관객들, 영화 배우, 뭐 감독들이 손꼽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배우가 배두나 배우예요. 정말요? 네. 아, 너무 누가요? 안 듣고 사시는 것 같은데 너무 자기 객관화를 하시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객관화가 놓치고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아까 나의 필모그래피가 특별전을 할 만큼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관계로 모든 작품을 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셀렉션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7작품을 상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놀라웠어요. 이렇게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가 특히 한국의 여자 배우가 있을까?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국가, 언어, 뭐 어떤 부분에서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까지 넘나들면서 연기를 하시는데 되게 특이한 공통점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그 사이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크 제목도 경계를 넘나들다라고 지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배두나 배우님은 캐릭터를 대할 때 혹은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작품에 임할 때 어떻게 마인드셋을 처음에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품마다 사실 다가가는 그 캐릭터에 다가가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저만의 딱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초기작들 그러니까 한 20대 때 했었던 작품들은 그 제가 시나리오를 읽어봤을 때 잘 녹아들었던 내가 정말 몰입이 됐던 그냥 읽는 것만으로 이런 작품들을 많이 골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 자신이 그냥 들어가서 다른 어떤 연구나 분석이나가 필요 없이 내가 그냥 거기 그 캐릭터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골라왔었던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경력도 쌓이고 제 자신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다른 거에도 도전해보고 싶고 어떤 클론이나 공기인형처럼 무슨 그 인형이죠, 인형. 그냥 인형 역할을 한다거나 그런 캐릭터들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을 갖고 있는 비현실적인 캐릭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인 거예요. 저는 사실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게 저는 그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예 연기를 못 해요. 연기가 기복이 있을 수도 있는 게 어떤 머리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연기를 되게 좀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거기에 많이 기대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캐릭터라면 그냥 마음을 넣어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계가 없어지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전형적인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규정하기 힘든 배두나만의 캐릭터가 나오는 것 같고, 방금 마음을 담아서 연기했다라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정재현 감독님과 함께 보그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현장에 오면 다른 배우들 대본은 막 빼곡하게 막 분석된 것들이 적혀 있는데 내 것만 깨끗해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직관적으로 캐릭터에 들어가시는 편이고, 또 현장에 딱 섰을 때, 현장에 던져졌을 때 그곳의 분위기와 하나가 되면서 빠져드는 그런 연기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배두나 배우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심을 다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연기를 하실 때. 이번에 이 특별전 준비하면서 린다를 다시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게 OTT 같은 데 있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뭐 마지막에 열창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의 모습이 저는 되게 배두나의 에센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했던 장면이 초반에 헤드폰을 끼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 뒷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뒷모습 장면이 그렇게 여운이 남고 그것만으로도 충만해지더라고요. 온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 네, 그렇죠. 근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도 다 그 몇 초 찍는 그 롤링이 돌아가고 있는 그 몇 초 동안에 전심을 다해서 찍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품 선정을 잘했나 봐요. 아, 진짜 작품 선정. 린다는 진짜 너무 좋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제가 그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 영화는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이 게 관통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낯선 그냥 어떤 유학생의 모습에서 정말로 그 같이 찍는 배우들과 다 친구가 돼서 같이 축제 무대에 서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를 관통을 직접 한 거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그래서 그 연기가 필요 없었고 진짜로 그 사람이 돼서 즐겼던. 근데 거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린다에서는 혼자 그 무대에 서보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공연 전에. 공연 전에 네. 혼자 이제 애들은 연습하고 저는 이제 잠을 쫓으러 나갔던 거. 아무튼 그 모습, 그 연습하는 동료들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나가서 혼자 무대에서 한국말로 막 소개하는, 우리 멤버들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 그걸 찍을 때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려면 정말 확실히 작품 자체가 좋아야 되고 좋은 감독을 만나야 되고 좋은 캐릭터를 만나야 되고 배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영화제이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은, 전 배두나 배우님의 뭐 드라마 작품들도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아서 사실 그런 것도 한 자리에 놓고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작품 고르는 그 신미안이 엄청 탁월하시다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저희 영화제에서 틀고 있는 영화가 플란다스의 개도 있고 복수는 나의 것, 뭐 린다, 공기 인형, 괴물, 코리아 도이아까지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을 진짜 만큼 좋은 영화들. 좋은 영화들인 거예요. 특히 또 20대 초중반에 출연했던 작품들, 플란다스의 개나 고양이를 부탁해도 있고, 그리고 또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것도 저는 놀랍더라고요. 그것도 배우의 자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20년 전 플란다스에게가 제가 99년도에 캐스팅된 거니까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흥행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았고 대중들한테 엄청 사랑받았던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고양이를 부탁해도 그랬고 복수는 나의 것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너무 재밌다. 해서 다 찍는 영화들이 결과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사실은 방황했어요. 아 이게 나는 재밌는 것이 대중들한테는 재미가 없는 것인가.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안목이 없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이렇게 특별전을 하고 지나고 지나고 관객들이 다시 봐주고 또 다시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죠. 진짜 당시에는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대중과 호흡해야 되는 직업인데. 그렇죠. 대중예술인이니까. 예, 그런데 예. 내가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진심으로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 예, 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제 취향 자체가 네, 그런 것인가. 나의 가치관이 네. 그 완전히 다른 쪽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죠.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배우님의 작품들은 휘발된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것도 놀라운 맞아요. 필모그래피죠. 네. 20년 후에 더 각광받는 것 같아서 아 너무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지만 앞으로는 조금만 네. 한 10년만 그죠. 너무 앞서갔죠.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노트에 복수는 나의 것 이렇게 썼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낄낄댈 수 있는 사람과 낄낄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배두나는 전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보고 웃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블랙 코미디에 출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플란다스에게도 그렇고 복수는 나의 것도 그렇고 저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코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되게 충격을 받았던 이유도 복수는 나의 것이 코믹하다는 것에 그 당시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너무 세고 그 하드보일 네. 막 너무 약간 어떤 면에서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잔인한 장면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유머 코드 저는 유머 코드를 봤었는데 물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충격을 받았죠.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와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부터 좀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란을 어느 정도 상쇄하거나 극복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니요, 그냥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나는 이런 취향을 가졌다. 어쩔 수 네. 없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조금 더 유연해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작품과 내가 그렇게 딱히 난 잘 모르겠는데 나를 필요로 하는 작품 이런 것까지 다 열려 있는 약간 그런 편이에요. 원래 예전에 20대 때는 막 되게 고뇌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그래 그렇게 내가 필요하면 하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모르는 분야가 또 있으니까 내 취향이 아닌 분야도 해봐야지 배우가. 저는 직업인이니까요. 네, 여유라고 느껴져요. 그것은 한 직업을 오래 하신 분의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배우님의 연기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장르의 성격이 강하거나 뭐 약간 캐릭터가 센 배우들이 출연하는 앙상블 연기 안에서도 배두나 배우님은 막 돋보이려는 발산하려는 연기보다는 되게 절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담백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그냥 본인이 마음 가는 대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톤이 유지가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그 씬에 따라서 어떤 씬이나 어떤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 씬에서 저 친구가 리드해야 되는 역이면 저는 빠져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호흡을 맞추죠. 그런 앙상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씬을 리드하느냐.
그거니까 계속 내가 서포트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리드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건 되게 유연하게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그냥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연기 모든 씬에서 연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배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배우들도 그 앙상블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런 면에서는 튀지 않으려고 쳐야 될 때도 있지만 네. 예, 그러니까 조화를 노래로 맞추고 치면 매 마디를 매 소절을 열창하듯이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러니까 내가 돋보여야 된다 네. 이런 것은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근데 사실 배두나 너무 배우님은 꼰대 같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뭔가 이제 말이 조-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괜찮아요. 내가 못 꼰대라고 네. 생각하면 어떡하지? 뭔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제가 보니까 배두나 배우님은 조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좀 더 내려놓으셔도 돼요. 좀 더 거들먹거리셔도 되고요, 사실. 이게 네. 요즘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요. 제가 검열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지만 저는 실수가 용납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너무 네. 안타까워요. 그렇죠? 진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 저는 정말 실수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건데 네. 그렇잖아요. 네. 인생을 알아가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계속하고 이 작품을 선택했는데 아닐 수도 아니네. 있죠. 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이걸로 배우는 거지. 이게 그렇게 요즘에는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빨리빨리 성취를 해나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빠르게 돌아가는 모던 사회라. 네, 저도 요즘 많이 조심하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되게 평가를 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방금 나는 뒤로 물러나 있을 때 물러나 있고, 내가 힘줘야 될 때 힘주고, 그 완급 조절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고, 그리고 배두나 배우님이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우라가 너무나 확고하고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더 그거를 빨리 익히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묻혀 있어도 사실 드러나는 편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분위기가 확실히 그런 게 있어서 칭찬으로 칭찬이죠.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겠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그런 생각을 더 빨리 하시고 더 많이 빨리 몸에 익히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배두나 배우님의 완급 조절과 그 아우르는 능력이 빛을 발한 영화는 초창기 영화인데 고양이를 부탁해였어요. 그 캐릭터도 그렇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두나 배우님의 태도가 맞닿아서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화력이 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테이를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되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고양이를 부탁해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면이 다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캐릭터나 그 영화를 대하는 애티튜드, 임했던 자세라던가 감독님이 원했던 어떤 자세, 그러니까 저에게 원했던 그리고 모든 그 시대적인 뭐 조건이라던가 그 모든 것이 다 잘 맞아떨어진. 왜냐하면 요즘에 그렇게 찍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그쵸.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그 여러 가지면 그때는 막 뭐 메이크업도 안 하고 뭐 감독님이 머리를 이렇게 핀을 찌르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핀 찌르고 제가 옷도 직접 방산시장 가서 옷도 누가 입었던 옷 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캐릭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현장이었고 이게 테이다 이게 좋다라고 해주는 감독님을 만났기 때문에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사실 배두나 배우님께서 딱 그 경력 초기에 활동하셨던 2000년대 한국 영화계가 르네상스였잖아요. 또 한 번에. 좋았죠. 그때가 정말 그 상업 영화 진영 안에서도 예술 영화 같은 그러니까 작가주의적인 감독님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산업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작품들도 많이 남기신 것 같아요.
네, 물론 요즘도 좋은 영화는 많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로 상업 영화계 안에서 지금은 다 이렇게 지금 많은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독립 영화계에서 만들어지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많았어요. 그죠? 그런 영화들이. 그래서 좋은 경험을 저 때가 제가 데뷔했을 때 좋은 경험을 많이 했죠. 네. 필름을 날려가면서 찍었어요. 그렇죠. 필름값이 엄청 비싸던 시대였거든요. 저는 코리아라는 영화까지 다 필름을 찍었어요. 필름이었죠. 네, 그때까지 다 저의 첫 디지털 영화는 도이아가 처음이었는데 클라우드 아틀라스까지 필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필름으로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화 촬영장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경건하고 신성했죠. NG를 냈었고 NG를 한 번 내면 360도 돌아가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항상 연기할 때 초긴장하고 하여튼 그 롤링하는 순간에 느끼는 희열은 지금보다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 꼰대 같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필름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동시에 경험한 배우님의 나 어떤 때는 말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때. 네, 좋은 시절을 경험하셨고 또 다른 디지털 시대의 영화를 좋은 작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계신데요. 저는 이번에 저희 상영작 중에 공기인형이나 코리아, 도이아 이런 작품들을 보다가 느낀 게 공교롭게도 타자화되는 인물들, 어떤 부분에서 이방인이기도 하고 소수자이기도 한 그런 인물들을 연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인물들이 배두나 배우라는 육체를 입으면 작품 속에서 위축되기보다는 중심에 서 있고 오히려 더 강인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재해석해주는 느낌을 받아요. 배우님의 연기 자체가 그 인물을 외롭지 않게 만들고 나약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시선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캐릭터들에 끌리는지 본인의 캐릭터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지 어떤 시선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끌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자화, 저는 그런 캐릭터로 사실 감독님들의 부름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배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그 캐릭터를 맡을 수 있는 건 아니라 들어와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 감독님이 가령 감독님들이 본인의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거나 그래서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되게 본인을 투영한 그런 캐릭터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감독님들의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난 고양이를 부탁해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부름을 받았었고 저도 좀 그런 캐릭터 좋아하고, 근데 아무래도 작품을 선택할 때 있어서 특히 캐릭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은 그 전작품이에요. 전작품에 어떤 네.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느냐. 다음은 그래서 되게 그것도 직관적인 건데 이게 끌려요. 그런 것이. 그리고 어떤 나만의 기준이 있거나 이런 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은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 배우전에 관련된 작품의 프로그램 노트를 제가 일부러 여러 필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도 썼지만. 왜냐면 제가 이렇게 계속 봤던 배두나 배우의 모습을 다른 비평가들은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고 흥미롭게도 공통적인 인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담백함, 초연함, 발산하지 않는, 절제된 이런 표현들이 다 동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내가 본 것과 비슷해서 신기하기도 했고 저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배우님 연기를 볼 때 그게 어떤 장르에서든 되게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량이 있는
어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무대에 올려놨을 때는 보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숙련된 스포츠 선수를 보는 것처럼요. 저는 제가 불안한데. 그거 스스로 불안해하시는 성격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가 배우님의 분위기 자체가 작품 전체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물에 잉크를 탄 것처럼 약간의 특성을 바꾸는 마법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필진들이 이렇게 아까 뭐라고 담백하고 초연하고 절제되어 절제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 네.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음, 것이 보인 거라서 네. 너무나 뿌듯한 말로 이루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을 덜 해야 관객들이 나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읽어준다.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사실은 이런 감정입니다를 얘기해도 되고 더 크게 보여줘도 되고 하지만 영화라는 그 장르는 연극이나 뭐 드라마랑 또 많이 다르게 관객들이 마음을 먹고 읽어주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절제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절제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읽을 수 있는 상상하면서 저 연기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더 풍부하게 채워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자제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느끼는 게 100이라면 한 70 정도만 보여주자. 어떤 역할은 20만 보여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 80을 보여줄 때도 있고 다 캐릭터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은 덜어내야 그게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저의 눈을 보고 저 캐릭터를 읽으려고 능동적으로 관객들이 더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더 몰입하기도 쉬우실 것 같고 캐릭터도 풍부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웃기죠? 직업인으로서 이것이 어쩌면 이제 직업인으로서 가진 어떤 기조나 가치관, 철학일 텐데 결국 그게 보는 이들한테 도달되었다는 것이 뿌듯하시겠어요. 너무 즐거우실 것 뿌듯해요. 같아요. 물론 도달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저의 연기에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지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그냥 노선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근데 캐릭터에 따라서 영화에 따라서 당연히 그 어떤 달라지겠지만 그 강도가 제가 그냥 추구하는 건 그런 연기예요. 대신에 절대로 그 캐릭터가 돼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절제도 사실은. 네. 이것이 바로 스웩인 라이크 두나입니다. 제가 말한 이 노선이에요. 저는 아까 돌보다 돌아보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한 자리에서 20년 넘게 연기자로 살아오고 계신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인으로서 노동하는 주체로서 이런 걸음걸음도 굉장히 소중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일부라고 생각해요. 보여지는 배우라서가 아니라 일하는 여성으로서 한 주체로서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닮고 싶고 좋아하는 배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20회 넘게 한 일을 계속 해온다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닌데 그 원동력이나 힘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제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뭔지 너무 알고 있습니다. 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음. 그리고 특히 그리고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배우는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이렇게 한 번 태어나서 정말 you only live once인데 음. 여러 번 살아보는 네. 거잖아요. 여러 캐릭터를. 그래서 이만한 직업은 정말 없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뭐 킥복싱도 배우고, 뭐 파이터 역할도 해보고, 인형 역할도 해보고, 별의별 역할을 다 그렇게 여러 번 살아봤잖아요. 종료하라고 네. 근데 음. 진짜 배우는 좋은 직업이고, 네,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사실 그거죠. 여러 인생을 살아보고, 내가 계속 마스터할 수 없는 마스터를 할 수 없는 어려운 것, 계속 정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항상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이 맞아요. 힘이죠. 네, 그것이 그 약간 불만족스럽고 늘 할 수 있는 룸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계속 그 길을 맞아요. 가게 하는 것 네.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종료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모든 거를 핸들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뭐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제가 아마 사실 드라마 비밀의 숲 2 이후로 관객분들은 제가 되게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쉬진 않았고요. 지금까지 찍어놓은 뭐 넷플릭스 고요의 바다나 그리고 브로커나 이런 영화들을 찍으면서 되게 바쁘게 지냈었고요. 지금 잠깐 드디어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올해 연말부터 관객 여러분들에게 다시 작품으로 고요의 바다부터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만 쉴게요. 조금만 쉬고 조금 다시 쉬시면 또 홍보를 하셔야겠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작품을 쉬면서 제가 좀 힐링 타임을 갖다가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쉬시는데 이렇게 자리에 모셔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감사드리고 오늘 네, 토크 너무 감사합니다. 알차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잠시 후 7시에 다시 또 배두나 배우님이 참석하시는 고양이를 고양이를 부탁해 부탁해. 온라인 생중계 토크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약간 쉬셨다가 7시에 다시 네. 시청해 주세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